오늘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한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편의점에서 도둑놈들이 가져간 물품에 대해서 CCTV를 보면서 적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요?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며칠째 밤낮으로 CCTV를 돌려보는 중이라는 직원. 이야.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계시네요. 어떤 물건들을 가져갔어요? 이 물건이에요, 정확히. 섬유유연제. 치약도 갖고 간 것 같아요. 치약? 네,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거. 이것도 하나 갖고 가고, 이것도 갖고 가고. 꼭 비싼 것들만 갖고 갔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편의점 점주인 이상규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휴게소 사업장만 현재 지금 5개 정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필요한 상황이라 뭐 계속 지금 구인구직 광고를 모집 중입니다. 그는 국도변에서 편의점과 주유소, 세차장이 함께 있는 휴게소를 여러 개 운영 중이라는데요. 작년 6월 정도 됐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근교에 살고 있는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저희 사업장으로 방문을 해주셨고, 근데 이제 차에서 딱 내려서 걸어오시는데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 거예요. 다리 하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절고 오시더라고요. 일의 특성상 움직임이 많아서 다리가 불편했던 남자를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상규 씨. 그런데 그러면 자기 부인을 채용을 해주면 어쩌냐. 자기 부인이 일을 잘한다, 착하다, 성실하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면서 저한테 채용해 줄 것을 이제 이렇게 부탁을 하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아내 박자영 씨가 뜻밖의 제안을 했답니다. 저희가 가족이 있다, 아들이 하나 있고 생활이 넉넉지 않다, 출퇴근하게 되면은 기름값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숙식 제공을 좀 해줄 수 있냐. 휴게소를 맡아 관리해줄 직원이 필요했던 이상규 씨는 고민 끝에 그녀의 제안을 수락했고, 직원 숙소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대신 휴게소에 있는 편의점과 주유소 등의 전반적인 관리를 부탁했답니다. 그분들은 젊고 저희랑 비슷한 나이 또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고, 아이 역시 이 동네로 전학을 시켜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오래 살겠다는 계속 그런 뉘앙스를 저희한테 어필을 하였고, 저희는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날 이후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박 씨 부부. 그런데 지난 12월 갑자기 이사를 간다면서 며칠간의 휴가를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보름만 쉬는 걸로, 아이 교육 때문에 남원 쪽으로 이주를 하고 출퇴근을 하겠다, 그렇게 이사를 가셨어요. 저분들이요? 그런데 이사를 나간 뒤 박 씨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부가 이사를 나가고 얼마 뒤 편의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편의점에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제가 보고 있는 재고하고 매장 재고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재고가 너무 많이 있는데 물건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이상하다. 편의점주는 재고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본사에 재고 조사를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있어야 할 물건들이 사라졌고 그 금액이 700만 원이 넘었던 겁니다. 와. 그래서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그냥 황당했습니다. 황당했고, 뭐 처음에는 일을 막 시작했을 때라 보통 보면은 담배 한 갑 정도, 음료 하나 정도, 그 정도를 드시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산을 안 하고 지금 음식을 드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젤리도 드시고. 많이 먹네요. 야, 돈은 그냥 챙기네. 이거 절도잖아요. 이거는 뭐. 절도죠. 야, 참. 이게 같은 날인가요? 전부 다른 날입니다. 이야.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 이거는 완전히 뭐 계획적이다. 처음에는 남편, 그다음에 부인, 나중에는 이제 아이까지. CCTV에는 아이가 무전 취식하는 장면까지 다수 포착된 상황. 여기는 장난감, 여기는 그냥 집어서 까는 건 기본이고. 자기 집 물건처럼 가져다 먹고 가져다 쓰고 그냥 아예 챙겨서 아무렇지 않게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CCTV 속 박 씨 부부의 충격적인 행동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찬이라고 해요.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명이서 골라와요 또. 막 뭘 고르고 저기다 다 모아요. 계산해야죠. 거기서 저녁을 같이 이렇게 해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저건 아니죠. 아휴. 이야.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야, 진짜 황당하네요. 황당하다. 진짜 황당하네. 편의점 직원이 꼭 보여줄 곳이 있다면서 창고로 안내했는데요. 여기가 이제 창고인데 이래요. 불 켜면은 여기에 누워 있었어요. 애기가. 에? 아, 여기. 예. 애기가 여기에 누워 있고 네. 씨가 여기 침대에서 항상 누워서 자고 그랬었죠. 네? 씨는 바닥에 있고 애기하고. 직원 숙소로 들어가기 전 한동안 편의점 창고에서 생활했다는 박 씨 부부. 정말 영화 기생충이 자연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그때부터도 본인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 아, 여기 있으면은 뭐 먹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편의점 창고에서 생활을 하다가 직원 숙소로 거주지를 옮긴 박 씨 부부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다는데요. 산타가 와요. 한 번씩 저녁에. 불이 다 꺼지는데 산타가 와가지고 여기 이제 상품도 쓸어가고 뭐 담배도 막 거기 있는 거 통째로 주워 담고 양손가득이죠. 봉투에 물건들을 가득 담아 숙소로 가져가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야. 아휴, 참. 이거보단 조금 컸어요. 이거보단 조금 큰 봉투. 아, 자. 우와. 행동이 거침이 없고 자연스럽습니다. 뭐 한두 번 해본 것 같지 않아요? 사모님이랑 한 달치 CCTV 속에는 약 100여 건이 넘는 박 씨 부부의 범죄 행위들이 찍혀 있었고 이상규 씨는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이고. 사실 피해 금액이 물건 빈 게 700만 원이죠. 지금 반품을 안 해야 될 거.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거를 반품으로 찍어버리고 가져간 것은 지금 A4 용지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00만 원 훨씬 넘습니다. 무조건 넘습니다. 지난 4월 이상규 씨는 CCTV 영상과 자료들을 토대로 박 씨 부부를 고소했습니다. 1년 동안 편의점에서 사라진 물건들의 양을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과자나 음료, 안주류는 얼마나 될까? 이야. 약 170여만 원어치의 양이었습니다. 어우, 직접 보니까 양이 정말 많네요. 예. 다양한 종류의 맥주들 역시 약 110여만 원어치의 양이 사라졌습니다. 야, 그렇다면 재고 조사상 가장 많이 비어 있었다는 담배는 어떨까? 약 200여만 원어치의 양이었습니다. 야, 이게 뭡니까 정말? 야, 믿기 힘드네요. 편의점주는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걸까? 당연히 마감을 했고 그분들은 현금이 매출을 일으키지 않은 것처럼 현금을 갈취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 없었고 이 많은 물건을 날마다 이 재고 몇 개 있구나 이거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당시 편의점의 총관리자였던 아내가 임신 중이라 박 씨 부부에게 관리를 맡겼던 것이고 매일 매출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제품을 찍게 되면은 그럼 이 부분에서 금액이 1,700원이면은 1,700원 현금을 받아요. 받으면 자기 주머니로 넣어. 이거를 기록을 없애는 거야. 아마 초기화를 시키는 것처럼 이제 일괄취소를 눌러서 아하. 저런 식으로 챙겼군요. 맞습니다. 이 상품을 찍고 일괄 취소 버튼을 누르면 거래 내역이 사라지는 거죠. 아하. 야, 참. 제작진은 약 5개월 동안 박 씨 부부의 모습이 담긴 CCTV를 직접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아, 5개월치를 직접 다 본 거예요? 각각 8월부터 12월까지 무전 취식을 한 횟수와 현금을 가져간 횟수를 세어봤습니다. 8월 142회, 9월 358회, 10월 203회, 11월 178회, 12월 30회로 박 씨 부부는 약 5개월간 총 911회에 걸쳐 무단으로 물건을 가져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하다. 박 씨 부부는 도대체 왜 이런 행각을 저지른 걸까요? 단지 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소속되고 싶지 않고
자유롭고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분들이에요. 일종의 현대판 불량이라고 할까요? 아마 그 욕구에 이끌린 분들일 겁니다. 아마. 지난 12월 갑자기 사라진 박 씨 부부.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은 먼저 박자영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계세요. 다른 주민들은 알고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저 호에 살았던 씨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여자분 같이 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모인가? 규장님인가? 남편하고 이혼했어. 초등학생 애기가 있었고 그 여자를 찾고 있어야지. 네, 그분. 어디가 있는가는 모른다고 그러던데. 같은 휴게소에서 근무한 한 직원으로부터 박자영 씨가 이사를 갔다는 주소를 확보한 제작진. 계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서울 MBC에서 나왔는데 나 씨라고. 이 아줌마는? 그게 남자가 요 사람 맞는 것 같아. 여기서 살다 이거. 아 맞는 것 같아요. 애기 데리고 이게 어린이 학교 보낸다고 남으로 인사 간다고. 맞아. 요 집이네 요 집이. 이사가 이사 진짜 이사가 없어. 어디로 이사 가시죠? 이사 간지는 모르겠네.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이곳저곳 수소문을 해봤지만 끝내 행방을 찾을 수는 없었는데요. 전화 왔어. 감독님, 전화 왔어요. 누구? 인 것 같아. 제작진은 어렵게 그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씨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저희는 사실 너무 억울하거든요. 저희 잠적한 것도 아니에요. 저희가 계획적으로 그걸 들어가서 했을 것 같아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박자영 씨.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분 있죠. 같이 그 남자. 네, 그 사람하고 저하고 직접적으로 부부는 아니에요. 저희는 부부는 아니고 혼인신고도 안 돼 있어요. 긴 설득 끝에 박자영 씨와 만나기로 한 제작진. 아, 만났어요. 아, 저 여자분이신가 봐요. 그녀는 모든 건 박상민 씨 때문이라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왜 제가 왜 이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근무하게 된 것도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씨랑 왜 같이 지내신 거예요? 할 때도 없고 집에서도 뭐 저기 제 부모님도 다 내놓은 자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안쓰럽다, 좀 불쌍하다 라는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은 부부는 아니신 거예요? 저희 부부 아니에요. 혼인신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혼 관계밖에 안 돼요.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며 사실혼 관계였고 알려진 것과 달리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주한 것도 아니고 그건 정당해요. 제가 천만을 받고 도주했어요? 내가 물품을 받고 도주했어요? 제가 잠적을 했어요? 물품을 계산 드셨잖아요. 없이 그렇게 물품을 가져가거나 음식을 드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니까요. 갖다 먹고 갖다 쓰고 했던 거는 저 인정해요. 하지만 지금 거기 그 기자에서 보면 샌드위치 부분 그거는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폐기 물품이었다. 그렇죠. 무전 취식을 한 건 맞지만 폐기 물품들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점주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우리가 7월 달부터 많이 거기서 근무를 했으면 네. 1년 전 그렇게 재고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CCTV 찍혔으니까 그래 인정을 해요. 그 뒤에 저희가 근무하기 전에 그거를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재고조사가 1년 만에 이뤄졌고 본인들은 5개월간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손해 금액이 본인들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현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극구 부인했습니다. 현금은 지금 네. 그분이 가져간 거는 지금 여기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내가 봤어요, 그것도. 씨는 현금 안 가져갔어요? 네, 저는 안 가져갔어요. 현금에는 저는 손 안 댔어요. 안 댔어요. 그건 절대 안 됐어요. 그러면 그 CCTV에서 현금 가져가는 장면들은 뭐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며칠 뒤 제작진은 CCTV 속 남자인 박상민 씨와도 연락이 닿았습니다. 저는 뭐 억울한 거 많죠. 제가 갖다 먹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껏 해봤자
아, 20만 원 되나? 8월부터 12월까지의 CCTV 영상을 입수해가지고 네. 저희가 직접 분석을 진행했거든요. 네.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훨씬 넘는 금액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네, 제가 넉넉 잡아도, 지금 넉넉 잡고도 100만 원까지 이제 인정하겠습니다. 아, 100만 원까지는 네. 인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은 현금 챙겨서 넣었다는 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CCTV 그런 모습들이 다 찍혔는데 부인을 하시네요. 뭐 황당한데 좀. 씨는 이제 본인은 현금을 가져간 적은 없다. 씨만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사실인가요? 그죠? 사실이죠. 아, 씨만 가져가신 거고 씨는 가져가시진 않으신 거예요? 그러겠죠? 피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박자영 씨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무전치기랑 갖다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택도 없는 걸 하고 또 1,000만 원 뭐 물품 갖고 도망가 잠재겠다.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횟수, 금액 이게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난 낮아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본인이 자기를 방어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를 하건 10개를 하건 간에 그거는 절도 또는 사기 이런 것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제작진은 사실 확인을 위해 편의점 주인 이상규 씨를 다시 만나 두 사람 모두 납득하지 못한다는 피해 금액에 대해 물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은 절대 틀린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포함시키지 않은 게 있는데 보면은 초반에는요. 이거를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지 않고 폐기를 다 폐기시켜버렸습니다. 핸드폰 충전기랄지 섬유 유연제랄지 이런 거는 지금 폐기가 될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유통기한이 길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합치면 1,000만 원 그 이상이다라고 봅니다. 한 가정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박 씨 부부에게 사업체를 맡겼던 이상규 씨. 하지만 돌아온 건 믿었던 만큼 커진 배신감이라는데요. 이거는 저희를 정말로 기만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범행을 하게 돼서 그리고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본인들은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한 거, 그분이 했던 장면, 증거 저희는 이걸로만 그분을 처벌하길 원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울과 부산을 오가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들 등교시키고 부랴부랴 내려온 부부. 당일치기 부산행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 8번 정도 됐죠? 그 사건이 있을 이유로 지금. 하루에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부산까지 오는 이유는 아버님 때문입니다. 건너건 좀 어떠세요 이제? 조금은 나아졌다. 다행이다. 혹시 한테 전화 온 건 없어요? 없어요? 해결되는 데까지 그래도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경화라는 여자 때문에 그동안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한 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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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냥 너무 많거든요. 이게 진짜 이게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그녀는 아버님 댁의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자기가 들어오면 100만 원 받고 자기가 일하는 곳이 병원이 가까우니까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버님 재산도 제가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 그런데 살림이 엉망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씩 내려오면은 사라져요. 우리 안 만나라. 근데 와서 반찬 보면 반찬 다 썩어요. 먹는 거. 내가 포기해가지고 세탁기 빨리 돌려가지고 열고 그래 했어. 아이고. 세 군데 하거든요. 예원에서는 아침에 나오면 잠깐 일해주고 밥도 내가 챙겨 먹고 그다음은 이제 또 나가서 먹기도 하고.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월급으로 130만 원을 지급했는데 어느 날은 900만 원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900만 원 환급이 뭐죠? 그러면은 이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너를 저축을 하면은 이제 새 공채가 된다. 그래서 내가 듣는데 종합소득세 상담을 하고 부가세 상담을 하다가 세무사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아버지한테 900만 원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직원 등록을 해서 내년 1년 뒤에 한국 나올 수 있다.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지. 월급 외에 알 수 없는 지급 내역은 또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건넨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2천만 원 뭐냐 얘기했더니 자기 딸이 오스트리아 유학 가는데 필요하다. 2천만 원 빌려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여자를 불러다 놓고 이제 2천만 원이고 왜 빌려갔냐 했더니 저희가 이제 갚으려고 했다. 그럼 차용 좀 써라.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써준 거예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들 내외가 따져 묻자 2달이 지난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한 이 씨.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2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어려운 살림이지만 아이들이 똑똑해 지금도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지가 하겠다고 옮기니까 저도 솔직히 안 시키고 싶었어요. 지가 알바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들면 지가 300만 원 지가 보태고 200만 원 내고 돈을 달라 하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래서 갈수도 간 거예요. 그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간 거예요. 지 서울대는 근데 옮겼는데 자기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오스트리아 유학 갈 정도 그 여자들 태어날 거면은 연주에 여성 하나 있을 정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이 그걸 한 번도 본 적 말만 안 들었어요. 아들 옛날 사진 한 10년 전쯤 사진 전혀 오픈 안 하고 가서 사람 전혀 잘 아들들도 오픈 잘 안 하고 정확한 근무지도 모르고 가서 베일에 쌓여 있는 것처럼 숨기고 아버님은 가사 도우미 이 씨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돈이 항상 떠다니는 거고 그러면 뭐 돈을 이제 병만 주기도 하고 어렵다고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뭐 돈도 좀 많이 좀 준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뭐 일하고 하면 그 밑에 직원이니까 어렵다 그러면 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20만 더 왔네. 300만 원 송금한 적도 있네. 빌린 게 아니라 그냥 준 거 같은데요? 네, 자녀들 교육비 하라고 그냥 주셨대요. 갈수록 이 씨의 요구는 선을 넘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아버님이 이제 실토를 하셨어요. 여자가 자꾸 땅을 사달라간다. 집을 사달라간다. 이제 부담이 된다. 그럼 네가 와서 얘기해 줄래? 그만둘게. 네, 그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 씨의 속내는 대체 무엇일까? 집과 땅을 사달라고 한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내 꿈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땅 한 100평짜리 있는 거 그대에 넣고 꼭 끼려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내가 얘기를 그냥 건네본 거예요. 사장님 집 사갖고 나한테 세주면 안 되겠어요. 네. 그 말을 내가 해석을 해먹고 하도 답답하니까 지나가는 말이에요. 이상하네요. 900만 원 환급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900만 원은 내가 몰라서 저질러진 일이고 그건 내가 사과할게요. 안 그랬으면 내가 안 한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그 나머지 일은 진짜 솔직히 내는 내 마음을 다해서 일해준다고 생각했어요. 불미스러운 일로 일을 그만두게 된 이 씨. 그런데 그녀가 떠난 뒤 그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됐어요. 이제 홈쇼핑이 여기서 이제 하나씩 뭐 이제 두개씩 뭐 이렇게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계속 늘어난 거예요.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그녀가 주문한 홈쇼핑 제품들. 대부분 여성 제품이네요. 이 모든 걸 아버님 신용카드로 아버님 결제를 카드로 한 썼다는 겁니다. 거네요. 다음 진짜 모르셨어요? 그러면 카드 홈쇼핑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요. 집 왔을 때 혹시 사달라고 사준 적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없는데 그러면 내 카드 번호 없지 않아? 그러게요. 진짜 심장이 벌렁거리더라고요.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은 우연한 기회에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명세서를 보고도 와가지고 얼마나 애교를 떨었으면 아버님이 이렇게 사줬을까. 이제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일 생식이었어요. 제일 알게 된 게. 여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님 셋 사셨는데 셋이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사적 없는다는 거예요. 오고 싶은데 하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생식을 결제한 카드는 분명 아버님의 카드였습니다. 수상한 낌새가 느껴져 신용카드 3년치 결제 내역을 모두 뽑아봤다는데요. 거의 모든 홈쇼핑 채널에서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여성복을 많이 샀네요. 요건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뭐 생식이래요. 이런 옷이나 그릇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으시고. 돈이 없고. 어떻게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했을까? 가능합니까? 카드 등록을 해놓으신 상태라면 사실상 그 카드 번호 뒷번호 뒷자리를 입력하고 비밀번호까지 본인이 직접 입력해주셔야 결제가 되는 저희 프로세스거든요. 그 여자가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문자가 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깜짝
잃어버렸어요, 저는. 제작진은 직접 타인 명의의 카드를 홈쇼핑에 등록해봤습니다.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가능했습니다. 네, 이 씨가 아버님의 개인정보를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차후 이용 시 카드 번호 뒤 4자리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 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됩니다. 이제 이 카드로 언제든 주문할 수 있는 거죠. 뭐든지 주문할 수 있어요. 이런 결제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 걸까? 모든 홈쇼핑에 문의해봤습니다. 고객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그 고객 편의도 내 카드로 내가 결제를 한다는 서로의 믿음 속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수천만 건 중에 한 건의 일을 가지고 성급하게 일반화를 시키는 건 아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많은 홈쇼핑 제품들이 배송되었을 텐데 아버님은 왜 전혀 모르셨을까? 그 홈쇼핑으로 이 여자 이름으로 주문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주소가 똑같냐 이걸 물어봤을 때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주문 내역을 확인해 보니 배송지가 이 씨, 그녀의 집이었습니다. 주소를 저렇게 해놨으니까 알 수가 없죠. 아버님은 이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는데요. 내 카드를 많이 썼어요. 이거 언제? 안 썼어? 썼어. 굉장히 많던데. 이거 카드를 어떻게 해서 내가 사장 카드를 쓰겠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카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사장님이 나한테 옷 몇 번이나 사주고 카드로 옷 사줬지. 내 전화기도 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 그 다음에 그릇 사고 그릇도 사고 그릇 2번이나 사고. 홈쇼핑 그릇을 아버님 살림으로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이 씨. 이렇게 꽃무늬 있는 거 있죠? 네. 요것만 홈쇼핑으로 한 거고 요거는 제가 갖다 놓은 거습니다. 첫잔 세트 되게 비싼 거? 그런 거 없죠. 보온병?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년 만에 드러난 이 씨의 행각. 누구보다 놀란 건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제일 놀랍겠죠. 홈쇼핑에서 그 한 거는 전혀 내가 뭐 허락하지도 안 했고, 그 빌려주도 안 했고,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외로운데, 그래, 하고 하니까, 제가 참. 내 없어 그거 모르겠냐 그러니까 난 봐도 모른다. 모른다고 하니까 더 속상하다. 아버님 양말한장 본인 카드로 사신 적 없으시면서 억울하시지도 않냐 그랬더니 억울하시다고. 아유, 참. 그런데 이 씨는 어떻게 아버님 댁의 가사 도우미로 일을 시작하게 된 걸까? 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아버님의 지인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고추를 심어가지고, 나도 고추를 심었어요. 심은데, 그게 이제 바로 밭 이어지니까, 나한테는 불som 해가지고, 애들 둘이 키우는데 힘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참, 우리가 없는 사람이 정직이 간단 말이에요. 지인들 모임에서 안면을 튼 이 씨는 싹싹하고 어르신들을 잘 챙겼다고 하는데요. 함께 어울려 근교로 바람 쐬러 가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사람이 아버지 같은 바리니까 그랬다 말고 맞아 바람 쐬러 가자. 똑같이 돈 내가 그래서 경비 쓰고 그리고 그 사람은 운전했기 때문에 이제 밥 주고 어떤데 돈 남으면 3, 4만 이렇게 주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젊은 여자라는 거예요. 막 놀러도 다니고 식사도 뭐 가면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다니고. 몇 년생이냐? 그랬더니 64년생이래요. 근데 왜 할아버지들을 저렇게 쫓아다니지? 이상한 거죠. 당시 이 씨는 아버님의 밭일을 종종 도왔다고 하는데요. 밭을 함께 일구는 사돈 부부도 그때 이 씨를 알게 됐다는데 그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한테 욕을 하면서 돈 줬고 응? 몸도 주고 응? 사랑을 줬다고 자꾸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나가는 거야. 그 아줌마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지가 이렇게 쫓아내려고. 그 아줌마 도저히 못 쓴다. 그리고 살림도 엉망이다. 밥도 안 챙긴다. 자기는 요 집도 가깝고 하니까 100만 원만 주면 와서 삼시세끼 다 차려줄 수 있다. 그리고 저녁에도 외로워하시니까 와서 말동무도 대드릴 수 있다. 그땐 그녀의 말을 믿었고 일하던 가사 도우미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씨가 일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내쫓고 들어온 거네요. 아버님은 그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데요. 아버님이 이제
전적으로 여자를 믿게 된 게 뭐냐면 자기는 부산대학을 나왔고 자기 딸은 이화여대 피아노과를 나와서 자수성가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고 자기 아들은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영재여가지고 카이스트에 들어갔고 이렇게 똑똑한 여자하고 40대를 준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한다고? 아버님은 너무 빠지신 거예요. 아버님은 갈수록 많은 걸 이 씨에게 맡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계약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가가지고 원룸 건물을 그때 그걸 산 거예요. 2022년 4월에 매매한 원룸 건물. 세입자 관리를 그녀가 했다고 합니다. 자기 전화번호를 그 건물 입구에다 붙여놨어요. 세입자들이 자기한테만 연락하도록. 자기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죠. 301호 아저씨가 전화 왔는데요. 303하고 305호 비었지요. 예예예. 그 둘 중에 하나 써야겠다 하던데요. 그 돈은 입금해달라 할게요. 7월 7일에 간다고 저한테는 문자 왔던데 후불 준다는 하고 203호도 오늘 집시에 붙였다 합니다. 세입자들은 이 씨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이야. 그 여자분이 주도적으로 하셔서 그 여자분이 사장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냥 별로 말씀도 없고 그냥 옆에 계셨고 그리고 전화를 이분한테 이 번호로 해가지고 항상 입금했다고. 상식선을 넘은 그녀의 행동들. 가사 도우미 이 씨는 어떤 이유로 그랬을까? 그런데 집 앞에서 그녀가 아닌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모릅니다. 알 필요 없고요. 그분이 남의 카드 가지고 자기 걸로 썼다는 건 알고 이제 모릅니다. 아니, 알 필요 없고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걸 했을 리도 없고 MBC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제보를 들어왔으니까요. 상대적 피해자가 있으니까요. 미친이지. 집에 엄마 돈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 집안에 뭐 엄마하고 형제들이 집에 엄마 돈 벌려고 지금 벼르고 있다는 거 그거는 얘기 들었고. 그거는 누구한테 얘기 들었어요?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밖에 나가서 그런 일 했을 리도 없고. 이 씨에게 직접 확인해야 사실관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는 이 씨. 수소문 끝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 MBC 다니는데요. MBC요? 네. 혹시 여기 요양보호사님? 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어쨌든 양쪽에 사실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 나중에 내가 법이 나한테 억울하게 하면 그때 내가 뭐 취재를 요구를 하든지 그때 내가 억울하면 할 테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은 말도 없고요. 여보세요? PD 맞아요? 네. 저는 입니다. 오늘 저녁에 좀 볼 수 있어요? 제작진을 만난 이 씨는 할 말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이제 둘이서 앉아서 텔레비를 보게 됐어요. 이제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난 저번에 내한테 옷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번에 살게요. 내가 와서 이렇게 많이 해주니까 진짜 딸처럼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허락을 다 받아서 사용한 거죠? 예, 내가 뭐 허락 안 받아서 사용했을 때는 이제 다음 만났을 때는 이거 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처음에는 카드를 계속 쓰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계속 막 들락날락하기 귀찮으니까 네가 필요할 때 사라 그러고 말해라. 그래서 제가 사고 말한 거죠. 아버님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카드를 자기가 어디 홈쇼핑에다가 등록을 해가지고 썼다 이러는데 나는 그런 쓰란 말 한 적도 없고 남구 같다 그래 마음대로 써야 되니까 이제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씨가 몰래 홈쇼핑 구매를 했을 거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맞아요. 그때 김해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제 할아버지하고 그때 나와서 전화했죠. 아버지 여성복 주문한 적 있으니까 홈쇼핑 주문한 적 있으면 없으니까 뭐 취소합니다. 취소해라.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소속판에 시장에 와서 하려고 했고 주문권 기다리고 사라졌었어요. 2월 26일에 주문한 여성복 2건을 28일에 취소하고 주문 취소 문자를 받았는데 그날 밤 그 문자가 사라진 겁니다. 우리가 이걸 눈치 세상에 나가고 나갈까봐 문자에 이 씨는 당시 아버님도 홈쇼핑 주문건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할아버지가 제가 모시다 드린다고 차에 갔을 때 이제는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야야 이제 음식도 못 쓰겠고 그거 못 하겠다. 오늘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뭐 여성 옷을 산 적이 있냐 했는데 내가 아니라고 했다. 그날에 배송된다고 나한테 문자가 날아왔었어요. 그게 다 반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있어서 그냥. 그런데 CCTV에 그녀의 수상한 행동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쓰러진 적이 있어서 설치를 해뒀다고 합니다. 예. 홈쇼핑 주문이 취소되고 열흘 뒤에 아버님 댁을 찾은 이 씨. 아버님 휴대폰을 만지며 뭔가 확인을 합니다. 취소된 거는 그날 와서 확인을 한 건지 제가 이제 바로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자기가 뭘 하려도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카드가 승인이 계속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한 건지 제 추측이에요 이거는. 그녀는 평온하던 가정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씨로 인해 힘든 일을 겪으며 아버님 곁을 지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난달에는 하루 빼고 다 있었습니다. 30일. 한 달 만에 집에 갔다 오고. 지금 애들 얼마나 보이더니. 이 씨가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연락을 하고 집에도 찾아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 점심에 좀 뵐 수 있어요? 예. 12시 반쯤에 우리 점심 한 그릇 먹고 합시다. 얘기도 좀 하고. 오늘 점심 때 뭐 하세요? 별 말이 없다. 우리 그러면 아구찜 한번 먹읍시다. 집에 아버님만 계실 때 종종 찾아왔다는 그녀. 그때 그만두고 그 다음 달에 카드값이 없어서 200만 원을 아버님한테 가져갔다는 것도 아버님 입으로 들었어요. 얘랑 5분들 왔다. 올 때마다 돈 좀 주기도 뭐 100만 줄 때도 있고 돈 좀 더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라 했어 하셔가지고 내가 찾아갔지. 내가 일부러 할아버지를 뭐 어떻게 하겠다고 찾아가 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성심성의껏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못해본적 지금 내한테다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얼마나 합장이 무너지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혹시 이게 썸 타는 연애 감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노인분이 생각을 한 거는 그냥 감정적인 친밀함입니다. 돈은 엄청난 손해가 나지만 나한테 이 감정적인 친밀함을 보였던 이 사람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던 도와주고 싶었던 이런 선량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본인이 어떻게든 돈을 갈취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동안 아버님을 속이고 기망한 이 씨. 가족은 그녀를 신용카드 도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피의자 조사 저번주 금요일 날 했고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해서 이제 결제되도록 한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사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머지 증거 자료들 확보해서 사실관계에 맞춰지면 이제 최종 판단을 하는데 마음의 상처가 혹여 건강까지 해치진 않을까. 요즘 아버님 걱정이 많습니다. 발이 많이 부어져가지고 자식처럼 챙겨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남편 없이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사람에 대한 배신감. 노년의 쓸쓸함이 더합니다. 그 속상하죠. 때리는 사람이 참 아무 소리가 없어야 하네. 그런데 그 지하철에